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 DSR 규제 늦춥니다. 전세 쪽으로 DSR 규제를 확대할 조짐이었는데 금융위에서 금융현안점검회의를 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유예 방침을 내린 거고요. 이번 주 카드 수수료 경감 마련까지도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소상공인 등 금융 지원 대책도 속속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융위는 전세 대출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다는 얘기고, 일단 가계 부채 관리보다는 민생 경제 안정을 우선해 두기로 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DSR 적용 확대 카드를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당분간 적용하지 않은 걸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지금 완화하고 있고요. 그동안 시중은행이 얼마나 많은 대출 규제에 남발을 했습니까? 그래서 대출 창구에 서기도 좀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필터링을 거쳤는데 대출 실행은 이렇게 완화돼서 1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1주택 보유자도 전세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새해부터 가계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은행 대출 재개하고 한도 상황도 상향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 하나은행도 비대면 주담대도 이제 다시 오픈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배경 뒤에는 코픽스 금리가 좀 내려간다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좀 금리를 내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조금 또 다시 가계부채를 좀 잠시 잠잠했던 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엄청난 다시 지난날에 그 8월의 뜨거운 태양처럼 엄청난 9조까지 가계부채가 늘지 않았습니까? 이 코픽스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금리가 내려왔다 해서 대출을 또 완화시키는 것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내린다고 해서 변동금리 상단 6.16에서 6.14, 0.02%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고요. 전세자금 대출 역시도 상단 5.91에서 5.89 정도로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개미 눈곱만큼 내려가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가계 부채 증가에 뭔가 본물을 틔울 수 있는 또 엄청난 또 내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게 뭡니까? 미국 국채 아닙니까? 내년 트럼프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면 이 국채 부분도 상당 부분 강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 4%, 4.4% 정도 지금 수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5% 중반까지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국채 강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 국채 높아지면 당연히 코픽스 아무리 내려갔다 하더라도 시중은행도 다시 은행채 금리 올라, 코픽스 금리 올라, 주담대 금리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올해 마지막 FOMC에서 12월 19일 날 기준금리 동결을 분명히 할 겁니다. 0.25% 할 건데, 이 파월의 전제는 내년 1월부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조금 이상 반응을 보였어요.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역시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기간 대비 2.7%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미 연준이 가장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지수가 PPI 지수와 CPI 지수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 요소를 다시 자극할 수 있고, 결국은 그동안 미 연준이 인플레 잡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불철주야 노력을 했습니까?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그냥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롬 파월은 어쨌거나 프린스턴 대학교 나왔고 조지타운 대학교 나온 법학 전문 석사학위를 가진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원칙대로 간다는 얘기죠. 파월의 가장 큰 특징은 양적 긴축입니다. QT, 퀀터티 타이트닝인데 2배 정도로 확대를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뜨렸던 그런 장본인이었죠. 오만 욕,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을 다 먹어서 욕을 많이 드셔가지고 굉장히 장수하실 것 같은데, 하여간
양적 긴축의 아이콘이 될 수가 있는데, 내년 1월에 다시 뭐 미국이 인플레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전에 미 연준 의장 누군지 아십니까? 제닛 옐런이었습니다. 지금 재무부 장관 역할을 하고 있죠. 제닛 옐런은 브라운대를 나왔고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금 진보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케인즈주의자입니다. 케인즈가 누구냐? 케인즈주의는 정책적 소비 유도를 지향을 하는데,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유동성 확대, 돈 풀어, 헬리콥터에서 돈 뿌려, 이걸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제넷 옐린 시대에서는 엄청난 뭐 달러가 풀려 나왔고요. 결국 뭐 비둘기파 인물로 유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파월은 어떻습니까? 정반대 인물이죠. 정반대 인물. 완전히 뭐 QT의 양적 긴축의 대가라고 말해도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뭐 엄청난 미국 재정 압박의 산 증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 제롬 파월이 트럼프의 양적 완화 지시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 이렇게 금리 인하 계속했다가는 미국 경제 절단난다. 뭐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양적 긴축을 단연간 실시한 그런 어떤 이력이 있는데, 그의 정책이 결국에는 옳았어. 트럼프가 뱉기 들었습니다. 뭐 파월을 계속적으로 신임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12월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1월에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발 인플레 우려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유는 지금 뭐 공화당 의원,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300명이 친가상화폐, 가상화폐를 다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까지 미 의회에 포진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정치가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사람들이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날아다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세팅해 놓는 아주 뭐 가장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들 담보의 대부분이 미국의 국채.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하나인 USDC 같은 경우는 9월 기준 담보 중 86%가 미 국채였습니다. 결국 뭐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늘면 그만큼 미국 국채의 수요도 커지는 구조인데, 국채 수요 늘면 일반적으로 국가 통화 가치 높아지죠. 초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계속해서 트럼프가 가상화폐 계속적으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초강달러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 107까지 가겠네. 이러다가 전반적으로 모든 지금 뭐 원화, 엔화, 위안화, 유로화, 오늘도 역시 뭐 달러 등살에 밀려가지고 10% 둥둥하게 지금 엄청난 지금 가치 조정기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초강달러로 밀어붙여서 헬리콥터에서 달러 뿌려대는 이 통화정책, 완화정책을 시행을 하게 될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인플레를 어떻게 억누르냐? 머스크는 국방비 지출 줄이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미국이 뭐 전 세계 모든 분쟁과 모든 조정 뭐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뭐 국방비 예산이 뭐 천문학적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비 예산만 줄이면 충분히 자금을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버니 샌더스까지 이렇게 지지 연설을 하고 있는데, 천조국 국방 예산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절을 한다면 충분히 인플레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죠. 어떻게 지금 미국이 모든 전 세계의 분쟁을 붙잡고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뛸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안보에 관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분명하다라고 미국 자국민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재기가 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커피와 뭐 올리브, 실제 뭐 생활 생필품 같은 걸 쟁여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물가가 천정부지로 1월부터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미국의 인플레 현상으로 인해서 국채금리 폭발에 또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오지만, 상대 국가에 대해서 이 금리 압박은 또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국채금리 올라가면 모든 시장의 시중금리는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주담대금리 연 7% 눈앞에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문턱 높고 예대차만 커질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 뭐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은 뭐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고 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은행 가계대출 증감이 뭐 폭발적으로 늘을 수밖에 없죠. 뭐 8월 달에만 보면 뭐 가계대출이 9조가 넘었고요. 주택담보대출 8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DSR을 전세까지 확장하겠다라는 이 제안을 완전히 지금 뭐 딱 스톱 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 늘어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전세시장 뭐 엄청난 지금 폭락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세가 오버슈팅 하죠. 빨리 세입자 구해가지고 자금을 좀 원활하게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빨리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집주인도. 그게 안 되니까 뭐 전세로 지금 버텨보는 건데 계속해서 뭐 서울에 중요한 입지에 있는 곳도 전세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17억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리센츠 같은 경우도 13억 8천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아크롤리브하임 역시도 12억 거의 뭐 10억 이상 단위로 훅 하고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 9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7억 8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판교 할림 프레버 7억 2천 이상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전세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인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늘도시 우미린 2단지 최고가 대비 18억 5천이 들어 20억짜리가 이거는 조금 특수관계인의 거래인 것 같고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4억 6천 이상 그리고 삼산타운 1단지 최고가 대비 4억 4천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서울만큼 아파트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가 4억 이상 떨어지는 것도 뭐 엄청난 반토막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처럼 전세 시장이 휘청거린다는 건 앞으로 매매 시장도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금리 부분 미국발 인플레 현상이 갑자기 급발진할 가능성이 커서 지금 전세 시장의 오버슈팅은 매매가를 훅 한 방에 가게 할 수 있는 내관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금리 내려간다고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2025년 고점에 물릴 가능성 높아요. 대출 금리는 놀이공원 궤적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전세 시장의 이 DSR 완화는 오히려 지금 좀 잠잠했던 가계부채 상황을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굳이 뭐 전세, 그것도 비싼 아파트 전세가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저점의 전세 혹은 뭐 이외의 대안을 찾는다면 불필요한 고점의 대출 일으키지 않고 경제 침체기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가장 강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면서 초강달러를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서 국채를 담보로 밀고 나오면서 엄청난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섣불리 은행의 스탠스 전환에 환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결국 금리는 무진장 오를 가능성 다시 아주 농후한 그런 스멜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금융위가 발표한 DSR 특히 전세 부분에서의 대출 규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제는 당분간입니다. 당분간. 지금 뭐 경기 침체 또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 가속화되다 보니까 전세 시장까지도 좀 규제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지금 뭐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까지 뭐 정책 대출 그리고 전세 대출 DSR은 60% 이상이 전혀 규제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다면 시중은행도 지금 조금씩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내년 1월 되면 다시 미국 국채 금리를 통해서 엄청난 금리 압박이 다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전세가 한번 내려가는 거 보세요. 집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입자 들여서 뭔가 좀 버텨가면서 시점을 지금 살핀다는 얘기인데 아파트 매매가도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조정폭이 올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뭐 대출금리 내려간다고 진입했다가는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차분하게 조심스럽게 대응하면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